목요일이었던 남자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1장 사프론 파크의 두 시인. 런던 서쪽에 위치한 사프론 파크 지역 주변은 해질녘의 구름처럼 붉은색을 띠고 줄멍줄멍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곳의 집들은 모두 밝은색 벽돌로 지어졌다. 집들이 하늘과 맞닿아 그리는 선은 환상적이었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도 기이했다. 그곳은 축축하기를 좋아하는 한 건축가가 살짝 예술적 정취를 가미하여 세웠는데 그는 그 건축 양식이 엘리자베스 여왕식이라 하고 또 어떤 때는 앤 여왕식이라고도 하여 마치 두 여왕의 통치 시기가 같은 양 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이라 할 만한 것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이곳이 예술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정당한 평이었다. 지성의 중심지라는 주장에는 수긍할 수 없어도 쾌적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다. 기이하게 붉은색을 띤 집들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기이하게 생겼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그곳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예측은 어긋나지 않았다. 허위라기보다 꿈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곳은 쾌적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곳이 되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술가들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전체가 예술적이기는 했다. 젓갈색 긴 머리에 아주 오만한 인상을 주는 어느 젊은이는 사실 시인은 아니지만 의심의 여지 없는 한편의 시였다. 제멋대로 난 흰 수염, 투박한 흰 모자가 눈길을 끄는 노신사는 허풍스럽지만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진짜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철학 얘기를 꺼내게 하는 인물이었다. 달걀 모양의 대머리와 새 같은 목을 드러내 보이는 과학을 좋아하는 한 신사는 자신이 과학적인 인물이라고 허세를 부릴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는 전혀 발견해내지 못했지만 자신보다 더 독특한 생물학적 존재를 발견할 재간은 없으리라. 이런 묘사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그곳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곳은 예술가들의 작업장이라기보다는 되긴 하지만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는 편이 타당했다. 이곳의 사교적인 분위기에 발을 들인 사람은 마치 희극 작품 속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땅거미가 질 무렵 저녁노를 배경으로 독특한 지붕들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치 홀리기라도 한 듯 그 마을 전체가 떠다니는 구름처럼 이 세상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일 때 이 흥미로운 비현실성은 한층 더 뚜렷하게 그곳을 뒤덮었다. 이따금 작은 정원들의 불이 환히 밝혀지고 작은 나무에 사납고 기괴한 형상의 과일처럼 매달린 커다란 초롱불들을 밝히는 행사가 열리는 밤에는 더욱 그러했다. 젓갈색 머리의 시인이 대화를 주도한 이날 저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러했다는 것이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뇌리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 물론 이날만 그 시인이 대화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저녁에 그의 작은 정원을 지나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유난히 여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설교조의 늘 높은 목소리로 훈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여자들의 태도에는 좀 모순이 있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막연하게나마 여성의 권리를 생각하고 남성 우월주의에 반감을 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신여성들은 보통 여자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만한 그 남자의 이야기에 늘 지나친 칭찬을 늘어 놓았다. 젓갈색 머리의 시인 루치안 그레고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였다. 그는 예술의 무법성과 무법성의 예술이라는 진부한 말에도 순간적으로나마 흥미를 끌게 하는 신선함을 풍겼다. 시선을 끄는 기이한 외모도 한몫했는데 그는 그렇게 꾸미려고 신경을 썼다. 여자들처럼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라파엘 전파 그림에 나오는 처녀처럼 머리를 굵게 말았다. 성자 같은 타원형 머리 아래 얼굴은 뜻밖에도 거칠고 넓적한 형태였고 턱은 하층민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조합은 신경이 예민한 그곳 사람들에게 흥미와 더불어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는 천사와 원숭이가 결합된 걸어다니는 신성모독처럼 보였다. 이날 저녁은 무엇보다 기이한 노을 때문에 그곳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억되었다. 마치 세상의 종말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늘 전체가 더없이 선명하고도 손으로 만져질 것만 같은 깃털로 덮인 것처럼 보였다. 그 깃털이 얼굴에 스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늘 대부분은 잿빛이었지만 보랏빛과 연보랏빛 그리고 이상 야릇한 분홍색 혹은 연녹색이 기괴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서쪽 하늘 전체가 빛나고 강렬해서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붉게 물든 깃털 끝 부분은 보여주기엔 너무 훌륭한 것인 양 태양을 가렸다. 그 하늘은 대단한 비밀스러움을 발산하려고 지상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 하늘 자체가 하나의 비밀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 지역의 독특한 정신인 작은 것의 미학을 표현했다. 그 하늘의 끝부분은 그렇게나 작아 보였다. 그 압도적인 하늘 때문에 그날 저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이들은 사프론 파크에 두 번째 시인이 처음 나타난 날로서 그날을 기억했다. 오랫동안 그 젓갈색 머리의 혁명주의자가 독보적인 존재였건만 이날 저녁 그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고 말았다. 가브리엘 사암이라는 새로운 시인은 옅은 금발에 턱수염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아주 온순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사실은 겉모습만큼 온순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오랫동안 인정받았던
있었던 시인 그레고리와 시의 본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